크립토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전략적 준비 자산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거 가능성이 있다. 검토 중이다. 요 얘기만 나오더라도 비트코인 하루에 최소한 10% 가까이 올라갈 것 같은데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미국의 1월달 소매 판매 지표 전월 대비 0.9% 급감, 전망치 큰 폭으로 밑돌아. 일단은 미국의 1월달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와 다르게 마이너스 0.9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요거 조금 디테일한 지표를 봐야 된다. 소매 판매 이렇게 안 나올 리가 없는데 봤더니 시장 예측치도 마이너스 0.2죠. 이게 이제 1분기에 미국의 1월달 소비가 꺾일 거라고 예상해서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상치를 마이너스로 둔 게 아니라 4분기 12월 달에 뭐 있죠 여러분들? 작년 12월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소비 시즌이 다 몰려있죠. 크리스마스 데이, 박싱 데이, 뭐 또 뭐 있어? 추수감사절, 또 11월이지만 인도 디왈리 축제, 뭐 중국 광군제 11월 12월에 보통 전세계 글로벌 국가들의 소비 시즌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2월 달은 소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 전월 대비는 당연히 어떻다? 소매 판매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2 그래도 많이 꺾이지 않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마이너스 0.2인데 그것보다 더 꺾였죠. 자 그럼 볼게요. 왜 이렇게까지 소매 판매가 많이 꺾였을까? 우리가 이미 12월보다는 꺾일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예상치보다 더 꺾였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면 최근에 LA 화재 있었죠. 그리고 뭐 동파 뭐 추워가지고 뭐 악천후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악천후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식이 오히려 늘었어. 레스토랑 외식이 늘었는데 악천후 때문에 이게 소매 판매 지표가 빠졌다? 그럼 추워가지고 외식 밖에 나가서 외식도 줄어야지. 여러분도 날씨 추운데 밖에 나가서 외식해요? 안 하죠. 근데 이게 악천후 때문에 문제일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월가의 막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막 기관 투자자들은 악천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외식이나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늘었다는 건 악천후보다 LA 화재. 그리고 이게 좀 통계상 계절 조정 문제가 있기는 해요. 항상 우리가 그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매년 연초에 소비자 물가나 아니면 뭐 이런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다시 수정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계절 영향이 굉장히 많다. 왜냐면 이제 연초기 때문에 기업들도 뭐 설비 투자를 막 시작하고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 물가 인상을 물건 가격을 인상하려면 가장 좋은 시점이 연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소비 지표, 고용 지표,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추후에 수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가장 심한 게 각종 지표들이 1월 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번 주 좀 중요한 지표를 꼽자면 월마트, 뭐 플러스, 홈마트 아니면 코스트코, 요런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업체들이 4분기 어닝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매 업체들 실적이 좋게 나와. 그러면, 계절적 영향이나 아니면 LA 화재라던가 일시적인 요인들 때문에 소매 판매가 적게 나왔구나, 라고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 소매 업체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시진핑 마인 만난다. 중국 증시 추가 랠리 촉매될 듯. 자, 시진핑이 마인을 만난다고 합니다. 마인 만나서 뭐 별 얘기 할까요? 아니요.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기업들 그동안 내가 너무 규제를 너무 심하게 했지? 만나는 이렇게 행위를 보여주면서 뭐를 원하는 거다? 중국 증시로 자금 좀 유입해줘. 중국 증시 우상향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중국에 이제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있죠. 뭐 미국에 M7이 있다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 알리바바 아니면 뭐 딥시크 같은 이런 기업들도 있고 요런 애들 중국의 좀 우량주 얘네들이 거의 한 최근 몇 주 거의 한 몇 달 동안 60% 이상 가까이 올랐어요. 중국 증시가. 중국 증시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진핑도 당연히 힘을 실어줘야겠죠. 미국이랑 관세 인상을 통해서 막 싸움을 해. 그럼 우리도 중국 증시에 자금도 좀 유입을 시키고 경제 체력이 됐던 아니 자산시장, 외환시장이 체력이 됐던 기초 체력을 조금 튼튼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알리바바, 마인 이렇게 만나는 이런 시츄에이션을 보여준다는 거. 자, 트럼프 동맹국 구분 없이 불공정, 부가가치세 조치 마련. 아주 노인의 힘도 좋아. 이제는 부가가치세 조치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요거는 너무 다룰 게 많아가지고 얘기를 못 드렸었는데 아마 조만간 한국이랑 일본이랑 미국이랑 시베리아 해가지고 LNG 이거 철도 관련해가지고 건설 투자 얘기 나올 겁니다.
오피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LNG를 지금 사우디나 이런 중동 쪽에서 많이들 사고 있죠. 일본도 그렇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랑 얘기를 하면서 뭐를 투자 유치했냐면 지금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시베리아 있죠. 거기서 LNG를 끌어다가 송유관이죠. 송유관을 쭉 끌어다가 일본에다가 만드는 이러한 그 프로젝트 사업. 그래서 일본이랑 미국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한국이 들어가야 돼. 한국도 LNG 수출이라던가 아니면 또 LNG 어선을 또 만들 수 있는 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 중에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랑 한국이에요. 요거 나중에 한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시베리아에 있는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국가한테 이제 팔려면 럼프 형님은 요거 프로젝트 투자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관세 인상 없게 해줄게. 요 얘기 할 겁니다. 요거 기사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빠르면 한 달 안에 한국도 일본이랑 같이 미국이 갖고 있는 시베리아의 이런 LNG 요거 건설 사업에 같이 투자 합작을 들어갈 거다. 빠르면 한두 달, 좀 길면은 한 3개월 정도 나중에 나오게 될 기사를 미리 듣고 계신 거예요. 요 얘기 딱 들리면은 어떻다? 코인이슈 저놈이 얘기했던 게 그대로 나오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트럼프의 부가가치세 조치 마련, 요 얘기가 언제 나왔나요? 15일날 나왔죠? 자,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들어볼게요. 저번 주 금요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얘기를 해. 그럼 시장이 조금 놀랄만도 하겠죠? 오늘 미국 증시 열렸나요? 안 열렸나요? 미국 증시가 안 열렸죠? 그러면 하필 왜 부가가치세 이거 조치하는 거 주말 끼고 미국 증시가 휴장해 하기 전에 이때 왜 발표를 했을까? 그리고 2월 초에도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때린다고 얘기했을 때도 금요일날 관세 발표했죠? 그리고 나서 주말에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죠? 그래서 우리 코인 시장만 두드려 맞고 미국 증시는 적게 두드려 맞았잖아요. 기억나세요? 2월 초에? 그럼 트럼프 형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왜 하필 미국장이 닫히기 전에 혹은 휴장 전에 이런 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런 이벤트를 펼칠까? 괜히 엄한 24시간 열려있는 우리 코인 시장만 닫히죠? 여러분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정책들 내세우는 거 있죠? 언제 터뜨렸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음모론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 그 행정정부의 정부 정책을 막 관리하고 이러한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런 이벤트들을 발표하는 요런 날짜들, 시간들까지도 면밀히 계산해서 얘네를 발표해요. 이런 것들은. 그럼 우리가 앞전에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뭐 이번에도 그렇고 또 요것 말고도 또 많아.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에 신경을 굉장히 세우고 있다? 이미 근데 이거는 2016년도 트럼프 1기 때부터 알고 있었어, 우리는. 미국 증시. 미국 자산 시장의 성장률 이퀄 대통령 지지율이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 증시. 그래서 제가 미국 증시 빠질 가능성 낮다고 말씀드리고, 그럼 물론 4년 동안 안 빠진다? 그럴 수는 없죠. 무조건 빠져요. 빠지는데 지금 당장 임기 초기 때는 미국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이제 새로운 2기 정책, 정부, 트럼프에 대한 인상을 가장 좀 세게 심어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증시가 막 폭락한다? 그럼 이 생각을 중간선거까지 갖고 가요. 내년 하반기까지. 그러면 트럼프 1기 때 중간선거 말아먹었죠? 그 악몽이 다시 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요거 미국 증시 지금 떨어지는 거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그리고 물가 튀는 거 이것도 막아야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트럼프가 미국 증시에 이렇게 예민하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 그러면 우리 코인 시장도 지 혼자 무너질 가능성은 매우 낮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롱을 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미국 증시 안 무너지면 코인 시장도 진짜 우리 개별적인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막 비트코인이 막 뭐 도난당해가지고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뭐 비트코인 뭐 다 파는 이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 코인 시장도 무너지기는 힘들어요. 미국 증시 무너지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뷰를 지금 롱뷰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 증시에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자, 한 가지 그러면 더. 부가가치세 공격하고 관세 인상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한대. 그러더라도 미국 증시가 무너지거나 빠지면, 크게 빠지면 관세 인상 정책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겠죠. 지난번 관세 발표 때 기자에게 시장 반응 물어봤어? 그렇다니까. 한 가지 더 있죠, 여러분들. 이번에 CPI 높게 나오기 전에 트럼프가 미디어로 뭐라 그래요? 금리 인하해야 된다. 락앤롤 그러잖아. 그래서 CPI 높게 나와서 시장 무너질 뻔한 거 자기가 들어 올렸죠?
딱 봐도 알죠? 금가 고공행진에 월가 은행들 대서양 횡단 금괴 수송 작전 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막 재밌는 내용들이 많더라고. 아마도 제가 이번 주 멤버십 방송에서 금 얘기 좀 해드릴 건데 지금 월가에 있는 뭐 JP모건 요런 은행들이 런던에 있는 그 금괴를 지금 가져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막 무슨 판매 조치가 안 된다 뭐 요런 얘기들로 막 나오고 뭐 블랙스완이 터진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 같던데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저는 좀 다릅니다. 생각이 좀 달라요. 자, 아부다비 국부펀드 블랙록 비트코인 ETF 4.37억 달러어치 매입. 드디어 중동 국부펀드 얘네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당연히 사우디도 언젠가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아람코가 비트코인 매입 안 하고 100일까요? 지금 사우디에서 그 짓고 있는 그 시티 있죠?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비트코인 매입 안 할까? 사우디 국부펀드가? 라움시티 무조건 블록체인 크립토 이쪽 가면 비트코인 매입 들어가죠. 국부펀드가. 자, SEC 투자자 자문위원회 새인물 모집, 디지털 자산 정책 변화 주목. 자, 그래서 SEC에서도 일단은 좀 시간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무슨 ETF, 여러 가지 ETF가 나오기를 좀 바라고 좀 계실 텐데, 얘네들도 조금 이제 준비할 시간을 줘야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막 많은 이야기들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1월 19일이에요. 트럼프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지났어. 2월 17일이야 지금. 진짜 많이 지난 것 같죠? 하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시간을 좀 충분히 주자는 거. 자, 기관 투자자 잡자. 글로벌 은행들 블록체인 도입 박차. 자, 요게 진짜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글로벌 금융권들 얘네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볼게요. 얘네들이 무슨 체인을 사용할 거냐는 겁니다. 이거는 빼박이야. 싫든 좋든이야. 좋든 싫든 무조건이야. JP모건, 스탠다드 차티드, DBS, 노무라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지네들이 디파이를 하겠대. 물론 지네들이 네트워크 체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입장에서는 확장성이 가장 중요해요. 확장성. 지네들이 체인을 만든대. 그러면 지네들 체인에서 지네들 갖고 있는 고객들만 이용을 하면 좋겠죠. 근데 다른 은행은 이미 많은 유저, 전 세계 제일 많은 유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체인을 쓰겠대. 당연히 확장성에서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네들이 어떤 체인을 써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끝난 거 아니야? 자,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 스트레티지에 8,276만 달러 투자. 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8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교직원 연금이죠. 이게 무슨 뜻이다? 국민연금.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 물론 비트코인 ETF를 담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간접 투자지만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제가 작년 상반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딱 블랙록 그 미국에서 자산 상품이 딱 승인이 됐죠. 그러면서 코인 방송하신 분들이 어떤 스탠스였냐면 야 봐라 전 세계 1등 경이 넘는 금액을 굴리는 자산운용사가 현물 ETF를 승인시켰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안 빠진다. 무적이다. 이런 얘기들 하셨죠? 비트코인 조정 없다고. 근데 50K까지 조정이 나왔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8월 5일날 49K, 50K까지 조정 나왔습니다. 80K까지 갔다가 그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그 미국의 현물 ETF 있죠? 얘네들 수요의 70%가 헤지펀드예요. 헤지펀드. 말 그대로 헤지펀드가 뭐예요? 돈만 되면 다 하는 애들이 헤지펀드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언제든지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비트코인에 조금 위험해. 아니면 뭐 위험성 자산 시장이 좀 배분을 적게 해줬어. 그러면 언제든지 현물 ETF를 던질 애들이에요. 비트코인 ETF를. 무제한이 아니라, 무적이 아니라. 그럼 무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ETF의 유입량이 늘어나네. 비트코인 가격 계속해서 어느 정도 유지되겠네. 안정적으로 우리가 그 예상할 수 있는 얘네들은 누구냐면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국민연금, 뭐 사학펀드, 소방관 연금펀드, 뭐 경찰관 펀드, 요런 연금펀드들, 공무원 펀드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보통 특징이 우리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냐면 롱텀입니다. 롱텀. 오래 들고 가요.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투자를 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에는 연기금이나 이러한 기관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헤지펀드가 좀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주말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맨날 쇼 때렸죠? 응? 비트코인 맨날 빠졌었잖아, 한동안 주말에. 그게 뭐 때문에 그러다? 헤지펀드 놀이터였다. 작년에. 우리 코인 이슈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배웠던 거. 자, 일론 머스크 전국 포트녹스 금보유량 감사 추진. 비트코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뭐 일론 머스크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테슬라에 대한 뷰를 좀 좋게 드렸었죠. 처음에 안 좋게 드렸었다가 트럼프의 이제 날개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뷰가 바뀌어야 된다. 좋게 봐야 된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거는 맞겠지만 조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정치 테마주예요. 그래서 변동성도 좀 높고 위험성도 있어요. 무조건 좋을 수만은 없어요, 요게. 왜냐면 지금 그 미국에도 민주당 표심이 굉장히 많죠. 민주당 텃밭에서는 테슬라 차량이 잘 안 팔려. 그리고 이 안 팔리는 이 정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막 그 미국에 데모하고 있죠. 데모하는 주된 요인이 뭐냐면 야, 정부 효율부 도지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한테 뭐 좀 일 좀 하라고 시켜놨더니 쥐가 대통령인 줄 아네? 일자리 막 다 없애버리네? 데모하고 난리 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시위 발생하고 있죠. 테슬라 전지시장에서 혼란. 이러면 테슬라 기업에도 먹구름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된다. 상승 가능성 높은 거 맞고 그냥 단순히 하드웨어 업체, 전기차 업체 아니다. AI 업체 맞다. 소프트웨어 업체도 맞다. 근데 우리가 정치 테마 준 거는 알고 가야 된다. 요런 얘기, 요런 말씀. 그래서 민주당 텃밭에서는 테슬라 판매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악재겠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해도 탈이야. 자, 테더,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중 미국 의회 의원들과 협력. 자, 본격적으로 들어섰네요. 자, 제가 25, 26, 27, 28 다음 상승장 테마 하나 콕 집어들었는데 여러분들 다음 비트코인 상승장 사이클 상승장 테마 중에 한 가지는요 ICO입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ICO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ICO가 뭐예요? 기존의 미국 월가 금융권들, 레거시 금융권들 얘네들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거를 ICO라고 얘기하죠. 진입을 해야 지네들이 대기업 알트코인, 빌 게이츠 코인, 일론 머스크 코인 발행을 하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레거시 금융권들이 우리 기존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기업들,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야겠죠. 그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USDT 발행사 테더대 누가 붙었어요? JP모건. 미국의 은행과 신금융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가 붙었죠. 야, 누가 은행이야? 한번 이참에 한번 대결해보자. 너네 미국에서 영업하고 싶어? 그럼 너네 갖고 있는 준비금 비트코인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예치할게. 본격적으로 지금 밥그릇 싸움 들어갔죠?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밥그릇 싸움. 자, 리플 CBDC 관련 내용 웹사이트에서 삭제. 트럼프 행정명령과 연관성. 제가 요거는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데 리플은 진짜 장단점이 확실해. 전 세계적으로 코인 커뮤니티 중에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고 좀 인원수가 많은 커뮤니티 중에 한 가지가 리플 커뮤니티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찌라시가 많고 그리고 음모론이 막 미친 듯이 많고 근데 코인판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많고 화제가 되고 막 이렇게 수면 위로 막 떠오르는 이런 애들이 가격 상승이 좋아요. 많이. 그래서 리플 가격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지금 봤더니 리플이 CBDC 관련해서 웹사이트에서 삭제를 했대. 트럼프 행정명령과 연관성이 있다? 물론 이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CBDC 만들지 말라 그랬죠? 야, CBDC 디지털 달러 만들면 안 돼. 어차피 만들어봤자 연준 니네가 만들 거잖아. 그러면 화폐 발행권이 연준한테 또 주어져? 그러면 안 돼. 차라리 CBDC 대신 쓸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자.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찍어낼 수 있게끔, 은행들이 찍어내게끔. 그게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리플이 하고자 하는 일, 비즈니스가 CBDC죠. 연준이랑 막 은행들 해가지고 협력해서 막 파일럿 테스트 들어가고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가 원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홈페이지에서 쭉 삭제해야겠죠. 이거는 현실적 음모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트럼프가 CBDC 하기 싫대. 그러면 CBDC에 걸맞는 그런 화폐가 필요해. 그게 뭐다? XRP 리플.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미국의 대표 통화 화폐를 리플로 쓰겠네? 이게 음모론. 뒤집어지죠. 리플이 XRP로 이름을 변경했죠? 왜 변경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업비트랑 그 비썸 막 코인을이랑 여기서 XRP로 이름 변경했을 때부터 난 느낌이 왔는데 느낌이 쎄하던데 나중에 한번 그 디테일하게 다뤄드릴 건데 여러분들 리브랜딩이라 그러죠? 리브랜딩. 보통 리브랜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지 쇄신, 뭔가 좀 프로젝트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좀 뭔가 부정적이거나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좀 쇄신을 시켜보자 해서 하는 게 리브랜딩이에요. 굳이 잘하고 있는데 이름을 바꾸지는 않아요. XRP 투자자분들한테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은 진짜 완전 그냥 세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무책임일 거라고 보진 않아요. 자, 미국 크립토 차르 곧 몇 가지 중대 발표 예정. 자,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섹스 크립토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좋은 얘기 해주면 전략적 준비 자산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거 이거 가능성이 있다. 뭐 지금 바로 하겠다라는 거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검토 중이다. 그 전략적 크립토 에셋이라고 했었죠. 그 디지털 에셋에 비트코인을 넣는 거를 검토 중이다. 요 얘기만 나오더라도 비트코인 하루에 최소한 10% 가까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가격에서도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 여러분들이 이거 원하죠? 디지털 에셋에 비트코인 말고 지금 비트코인은 뭐 기정사실화야 이미 코인 투자분들한테는 내가 갖고 있는 리플 뭐 도지코인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죠. 지금 당장은 좀 힘들죠. 진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는 리플, 에이다 요런 애들이 들어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좀 낮다. 비트코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조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트 ETF, 이더리움, 만약에 넣어준다 하면은 이더리움 가능성이 더 높겠죠. 리플보다는. 알트코인을 넣어주기에는 조금 힘들고, 비트코인도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비트코인도 전략적 준비자산에 포함되는 게 그게 말이 쉬운 거 지금 막 기정사실화 해놨죠? 국부펀드 만든다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 쉽지 않아요. 미국이 전략적 준비자산에 비트코인을 포함한다? 그럼 전 세계에 공표를 하는 거예요. 전략적 준비자산에 비트코인이. 그럼 가격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미국이 이미 비트코인을 충분하게 보유를 했고 축적을 했으면 가능하겠죠. 그게 불가능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 없죠. 계속해서 지진부진 끌고 가다가 뒷구녕에서 계속 다 모아놓고 그때 터트리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한번 봅시다. 저는 스테이블코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뭐 해주고 해서 아마 이거 얘기 나오면 또 코인 투자자들 실망할 것 같은데.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입이 들어오고 있네요. 크게 뭐 의미 없다는 거. 이더리움도 유입이 들어오긴 했는데 크게 의미 없다.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2월 20일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되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유로존 CPI 지나가고 신규 주택 판매 10킵 그리고 27일 국내 총생산 GDP 이거 2% 초반대 괜찮게 나오겠죠? 2월 28일 미국 개인 소비 지수 PCE 얼마 전에 발표됐던 미국 PPI 높게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PCE에 반영이 많이 되는 헬스케어 보험 관련 요런 애들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이번 달 말에 28일날 발표된 PCE 지표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유로존 금리 결정 6일날 발표되고요. 7일날 실업률 비농업 또 발표되네요. 뭐 이변이 있겠어요? 3월 초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정책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됐고 뭐 이러한 기사들이 지금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실업률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민자 정책이 언제 좀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실업률이랑 비농업 고용지수를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 올 거다라는 말씀. 3월 9일날 중국 PPI 발표되면은 3월달은 끝나네요. 3월달 이제 10일 이후로 미국 CPI, PPI도 발표되겠죠. 3월달 미국 물가 중요해요. 지금은 그 실업률 고용지표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 물가 지표입니다. 왜? 얘가 빠져야 연준 금리나 기대감이 올라가니까. GDP 좀 높지 않을까요? 지금 발표되는 게 3월달 게 이제 확정치네. 작년도 4분기 확정치인데, 자, 볼게요. 2.3%, 지금 월가 예상치가 2.3%죠? 2% 초반대 나올 겁니다. 3%대 나올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작년 4분기에 뭐 박싱데이나 크리스마스데이 소비는 좋았어요, 미국인들. 근데 뭐가 안 좋았냐면, 정부 지출이 줄었어. 거의 반 이상 줄었어. 왜? 작년 11월 달에 정권이 바뀌었죠? 정부 지출이 줄었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지출이 줄었습니다. 해리스가 당선될지 트럼프가 당선될지 몰랐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정부 지출 주고 기업들 지출 줄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소비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GDP가 2% 초반대밖에 못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 지출도 좋고 기업들 설비도 증가했다 그러면 2% 후반 3% 초반대 거뜬하죠. 그래서 2% 초반대만 나와도 좋은 거다. 미국의 소비가 안 꺾였기 때문에 시장이 걱정하진 않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증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내일 이제 미국 증시 장이 열리면 우리가 한 가지 좀 키포인트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부가가치세 언급했죠? 그게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시장에 영향을 못 준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에 내성이 생겼구나. 이런 것들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조금 우리가 유의미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달러가 좀 약세로 돌았어요.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졌고 글로벌 증시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유럽, 중국, 그럼 아시아,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국가들 증시가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지금 상태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약달러 때문에 글로벌 자본이 이동하고 있는지 이거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